사회에서 내 행복은 질투이고 내 불행은 이야기 소재일 뿐입니다. 차가운 얘기지만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동정심도 님에 대한 이해심도 바라지 마세요. 회사는 그저 쓴이랑 비즈니스 관계일 뿐인 거예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줘요? 님이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면 님 업무 공백 메꿀 생각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는 사람 관계입니다. 그 정도 선의 관계라고 인간미 없고 냉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게 사회입니다. 타인들의 비뚤어진 미움에 꺼기면 상대는 더 기승을 부리고 꺼긴 자는 풀죽고 고통받습니다. 타인들의 정당한 미움은 수용해서 자신을 개선시키는 데 쓰고 타인들의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미움은 튕겨내야 됩니다. 못된 성질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거나 개무시하거나 하면 돼요. 병적인 시기심에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약하다면 일단 그런 상대는 자신의 인생에서 치우세요. 그리고 타인의 사악한 행위와 말에 대한 저항력과 대항력과 전투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세상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서글픈 인생을 살고 강한 자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못도 없으면서 당하며 사는 무기력한 인생에서 탈출. 약한 인간은 인류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자신도 못 지키는데 무슨 인류애?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자들의 이야기. 상대가 자신을 미워할 때 자신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현재로서는 상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럴 때 이기려면 지랄 발광을 해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거든요. 상대가 자신을 미워해도 자신이 태어나다면 상대를 이기는 상태이며 상대가 자신을 미워할 때 자신이 그 상대를 정면에서 공격할 수 있으면 승부를 겨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세상 이치대로 돌아갈 거란 순진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발령받은 회사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과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앞길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기가 살기 위해 끌어내리기 위한 악랄한 짓들이 판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고 뻔뻔하게 잡아떼고 증명 안 되고 안 들키면 자기가 정의라 부르짖기까지 하는 아주 상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서부 영화 존 웨인이 한 말이 있잖아. 뒤돌아보면 위험하다. 과거는 잊어야지. 캬.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과 타인들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합니다. 현재 승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약하고 타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인들의 의견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반대나 악평에 늘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욕을 듣지 않고 사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욕을 듣지 않고 살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주장도 없고 자신의 개성은 제로라야 가능한데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욕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반대, 거절, 호평, 역풍, 손가락질, 나쁜 평판 등을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적당히 두려워하면서 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한테 질투를 느끼고 뭉개버리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글쓴이님이 어리고 이쁘고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니까 질투하고 뒷담화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 갈수록 추악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본인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이쁘고 잘 나가면 주변에 시기질투하고 물어뜯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잘난 척이나 잘 되는 거는 직장인이나 친구한테 하는 거 아니고 가족들만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사람 쉽게 믿지 말고 순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벗어 던져버리고 샹샹 마이웨이. 꼭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한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받아주고 상대해줬는데 저만 힘들었는데 나중엔 사적인 말 절대 안 섞고 기분 나쁘게 하면 할 말 싸대주고 무시하니 그제야 잘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건 대다수 사람들이 짐승 본능만 있는 기계라는 거였어요. 그런 짐승들이 극히 일부가 주도하는 세상 흐름에 따라 그럴싸한 것들을 뒤처지지 않게 흉내내고 산다고 스스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양 굴 때 역하고 가증스럽기도 합니다. 님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님은 짐승들을 본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조심히 대하는 반면 반대로 짐승들은 님을 자기보다 밑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니 거기서 생긴 간격이 상처로 돌아오는 거죠.
짐승들은 짐승으로 보고 짐승 대하듯이 하세요. 아니 호구세요? 왜 본인이 당하고 그만둡니까? 저도 일하는 직장에서 편만 들어서 지들끼리 뭉쳐서 뒷담화 까는데 그냥 모른 척합니다. 개쌍 마이웨이로 그냥 일 다니면서 돈 받는 거고 칼퇴하고 친구는 회사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만드는 겁니다. 질투쟁이 직장 여쭈 편가르기 있는 곳에선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내 맘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앞으로 돈 좀 모아서 뭐 할지 결정하고 그만둬도 내가 정해서 그만둡니다. 남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왜? 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조언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오지랖입니다. 라고 할 말 다 하고 일만 잘하면 헛소문들은 욕한 사람들 떠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져요. 지금은 욕하던 사람들 자기 편 그만두고 사라지니까 오히려 일 더 해달라고 붙잡고 난리입니다. 혹시나 그 중에 주동자가 직접적으로 괴롭히면 녹취하셔서 증거 만드세요. 인생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웨이 하세요. 본인을 사랑하시고 자존감 키우시고 강해지세요. 님이 약해진다고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가해자들은 내가 뭘? 장난이었는데? 그냥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있고 또 약한 사람들 찾아서 괴롭히면서 떵떵거리며 본인들이 잘못된 거 절대 모르고 잘 살 거예요. 글쓴이 님이 약한 거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단단하게 똑부러지고 현명한 사람 되게 노력하세요. 약하고 멍청한 건 죄입니다.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정신에 좋은 양식을 많이 취하십시오. 상처가 자신을 괴롭히면 괴로워하되 꺼기지 말고 꾸역꾸역 버티세요. 버티다 보면 언젠가부터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괴로워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세요. 하찮은 자신 너머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자신은 상처에 꺼기지 않고 사뿐히 넘어섭니다.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죽지 않거든요. 아파하고 추락하는 죽는 것은 다 표면적인 것들 뿐이에요. 일단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증오심과 분노를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통과할 때 진정한 힘과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과응보. 이 진리를 이제야 미국의 과학자들이 인과응보를 현대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과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통계학을 이용해 연구했습니다. 튼튼한 신체를 가진 소년 범죄자의 건강 상태가 중년이 되면 급속히 악화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거나 몸에 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 사람보다 몇 배나 높았지요. 이는 범죄자 특유의 좋지 않은 심리 상태와 생활 습관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서 얻은 악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경화학 영역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배려의 마음을 가지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신경세포의 건강을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체내에서 분비돼 면역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을 품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세포를 건강하지 못하게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 건강이 악화된다고 하네요. 이는 선악응보라는 인과관계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연구에서는 좋지 않은 심리 상태가 유지되면 체내에 독소가 생긴다고 판명됐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수 처리에 얼린 유리컵에 입김을 불어넣어 컵 벽면에 붙는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보통 무색투명 물질이 부착하지만 숨을 불어넣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원한, 공포,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경우 부착한 물질은 평소와는 다른 색을 띈다고 하네요. 이들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했더니 모두 몸에 해로운 물질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좋은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것도 선악응보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요? 내가 약자로 살아보니까 힘들다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세상 욕 그만하고 내가 뒤질 때까지 노력해서 강자가 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너무 배려하며 후임을 대하는 건 아닌지 카리스마 있게 대하세요. 인정을 베풀며 온화하게 대하고 있다면 인정은 베풀고 싶어도 내 사람이 됐다 싶을 때까지 참고 마음에 안 들어 무시하는 말투나 짜증 섞인 말투로 대하고 있다면 그 또한 스스로를 까가먹는 행동입니다.
평온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지시하고 이런저런 말로 후임이 의견을 내더라도 아니다 싶은 건 한마디로 아니다 말하고 더 이상은 후임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 말고 본인의 지시가 먹힐 때까지 일의 결과 체크만 하세요. 제가 볼 땐 그냥 님이 문제예요. 그냥 맡은 일만 하세요. 거기서 정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보통 보면 일에 대해서 자신감 없거나 일처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묻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님처럼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긴 내 직장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내가 맡은 거 딱 하고 퇴근하면 이제부터 내 세상 하면서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데 뽕님 같은 사람들은 공과 사를 전혀 구분 못하더라고요. 자꾸 거기서 인간적인 정 찾으면서 약한 척 마시고요. 그냥 님이 그 조직에서 못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뭡니까? 조직입니다. 거긴 님 달래주고 보듬어주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경쟁사회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밟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님 손 잡아 끌면서 도와주고 힘내주고 하며 같이 올라갈까요? 그냥 님이 못한 겁니다. 자꾸 님이 원인을 저 멀리서 찾고 남한테서 찾으려니 항상 그렇게 답을 구하러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겁니다. 원인은 바로 님인데. 사회 나가보면 알겠지만 순진한 거나 멍청한 거나 결국 이음동이여임. 위생대사가 찰떡이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된 셈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난적만큼 나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없다. 난적 때문에 생각을 더 넓고 깊게 하게 된다. 난적을 잘 소화시키면 나에게 막대한 발전이 생긴다. 회사는 어디나 똑같아. 기대하면 배신당하지. 대신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당하는 일도 없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즉, 유능한 사람은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특출나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난 돌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무능한 척을 합니다. 자신을 돋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무서운 매는 발톱을 숨긴다는 말을 명심하라. 실로 기묘한 사회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지만 뜻밖의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동료가 경쟁의식을 드러내고 때로는 상대의 열등 콤플렉스에 부딪혀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소문이 나는 등 갖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어쩌다가 자신감이 없는 상사나 선배의 열등 콤플렉스를 자극해 생각지도 않은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등 콤플렉스에 의한 질투와 공격은 예사롭지 않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책에서 당하고 난 후 그 고통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끝없이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하는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고통이 커야 변화가 생깁니다. 뻐저리게 아파하면 스스로 수를 내게 됩니다. 조금만 아프거나 대충 아프거나 짧은 시간 동안만 아파서는 변화의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 내면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분명한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고 뚜렷할 때 길이 만들어집니다. 후배나 선배나 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후배가 기어오른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후배의 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험해보니 인성이 괜찮은 후배는 알아서 예의를 지켜주고 인성이 별로인 후배는 잘해주는 것을 만만하게 굴더군요. 기어오른다 싶으면 일단 후배에게 그런 태도는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됩니다. 왕따든 은따든 따 시키는 것들은 죄다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들이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남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크고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시킨다고 당하고만 있으면 더 상처받고 힘들어요.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칼 쥐어뜯고 싸워서라도 이길 때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쓴이도 잘 기억하기 바라요. 인간관계는 약간의 피곤함을 늘 주고받으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피곤함을 주고받기도 해야 심화될 수 있습니다. 충돌을 피하지 마세요. 필요한 충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다이나믹해지고 생동감이 넘치며 자신감이 늘어납니다. 치열하고 힘든 싸움 또한 인생의 일부이니 만약 싸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인생이 매우 초라하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말아요. 온실 안에서만 살아서는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역풍과 폭풍의 쏠쏠한 맛도 알기 바랍니다. 공격과 방어 역공, 기습, 전면전, 장기전 등등 여러 형태의 갈등과 대립과 전쟁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오히려 더 부드럽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어가고 심화하는 길을 터득하기가 쉽습니다. 잘 싸우는 자는 점점 더 부드럽고 원만해지는 법. 싸우지 않는 인생, 충돌을 피하기만 하는 인생. 대담하게 나아가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폭이 좁고 범위가 작고 시시하고 재미없고 무료하고 무기력합니다. 밥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할수록 강해져야 합니다. 선한 것이 약한 것? 이건 잘못된 공식이고 약해서 착한 포지션에 있는 것은 진짜 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함을 간직하되 강해지고 그 강함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다 보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요. 분노를 잘 소화시키면서 왜 당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궁리하고 연구하고 훈련하세요. 고통을 삼키며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힘들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연마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모든 힘든 것들이 나를 더 큰 인간으로 만듭니다. 피하지 말고 껴안고 뒹굴면서 용맹전진.